다양한 분들께 의견을 듣고 싶어 글을 올립니다. 최대한 객관적 사실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60대 부모와 30대 중후반 아들 내외 사이에 생긴 갈등이며 저는 아들입니다. 현재 아들 내외는 부모와 연을 끊을 것을 통보하고 2년째 연락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는 결혼 10년간 시부모에게 2억 5천가량을 지원을 받았고요. 저희 입장이 과연 온당한 것인지 판단을 부탁합니다. 아주 꼼꼼한 내용은 약간의 수정을 거쳤음을 양해 부탁합니다. 먼저 부모님이 말씀하셨던 입장부터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무녀 동남인 저를 출산하시고 제가 대학교 입학 때까지 아픈 시부모 복양, 시누 둘, 시동생 1이 각각 결혼해 나갈 때까지 계속 함께 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대학생 때 조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부친은 아침 일찍 출근, 퇴근하는 삶으로 낮에 벌어진 가정 내 상황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모친은 부업, 집안일을 전담하였고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엄해서 부모는 저를 직접 양육하지는 못하고 늘 조부모가 직접 저를 보살폈습니다. 가정 내 모든 수입은 조부모가 관리하였습니다. 시부모 강요로 모친은 저는 외출이 불가했고 부친 역시 출퇴근 시간 외엔 외출할 수 없었습니다. 월 2회가량 저에게 배달음식을 시켜주고 10만원 이상 보습학원, 단과학원 꾸준히 보내주었습니다. 단 시부모 허락이 있어야 했기 때문에 그 이상은 하지 못했습니다. 집에 운전 가능자가 없고 시부모가 허락하지 않아 모친, 친정 모임 등 합당한 사유가 있을 때 제한적으로 나들이를 하였습니다. 20년간 5회 이하가 전부일 정도였습니다. 아들인 저에게 큰 소리 한번 친 적이 없으며 제가 어느 순간 폭력적인 행동, 이를테면 자기 방 기물을 부수는 행동을 보일 때도 혼내지 않을 정도로 조심스럽게 키웠습니다. 제 마음에 상처가 있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아들이 주장하는 피해 내용은 100%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십니다. 아픈 시부모 복양, 아들 양육, 시가 형제들 부양까지 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부모 본인들 역시 자기 인생 없이 살았다고 볼 수 있고요. 제가 대학 진학 후 등록금 4회 이상 지원, 제가 아르바이트를 할 수 없을 땐 일주일에 6만원 용돈 지원, 교통비 휴대전화료 자동 이체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결혼할 때 전세금 5천만원 지원, 이후 아들 병원비 1억을 지원했습니다. 제 결혼 5년 후 모친 명의 아파트에 기전세자를 내보내고 저희를 살게 해주었고요. 저희와 연 끊으며 최초 지원했던 전세금 포함 1억을 내주었어요. 저희에게 지원한 비용은 총 2억 5천만원 정도 가량 되는 상황입니다. 현재 부모 각자 명의 수도권 아파트 2채를 소유하고 있고 그중 한 채에 거주 중입니다. 현재 부모 총 월 수입 350에서 400만원 가량 되고 2년 후부터는 150만원 가량 연금이 시작될 예정이고요. 아들, 며느리와 친밀감을 올리기 위해 했던 말과 행동들이 기분이 나빴을 줄은 몰랐고 나쁜 의도 있었던 적 추호도 없다는 입장이고요. 아들을 위해 평생 열심히 살아왔기에 다소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하십니다. 부친 또한 평생 폭력, 외도, 도박, 알코올 등 문제약이 없이 성실히 경제생활을 하셨어요. 그래서 부친은 평생 헌신한 삶의 결과가 이렇다는데 큰 상실감과 외로움을 느끼는 상황이고 더불어 아들 내외가 아이를 낳지 않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 서운함을 느끼십니다. 모친 친정 쪽에서는 아들 원망하는 의견이 일부 있고 부친 쪽은 모두 의절하고 사는 상황이라 현 내용은 모르고요. 여기서부터는 제 입장입니다. 함께 살았지만 같이 살았던 많은 어른들 중 부모가 누군지 스스로 안 건 초등학교 3학년이 되어서입니다. 조부모 포함 함께 살았던 어른들 일부에게 지속적인 성추행을 당했고요. 정신과 의사 소견이 있습니다. 다른 어른에게 말해야 한다는 건 미처 몰랐고 추후 성추행 내용 관련해 소송 준비까지 했으나 공소 시효가 지나 포기했네요. 방에 있는 책, 문구, 장식품 등을 부수는 행위로 스트레스를 풀었는데 모친은 혼내거나 이유를 묻진 않았어요. 가격대가 있는 물건을 부수면 보험사에 변상 가능한지 문의하였고 부친은 이 행위를 모릅니다. 성추행건에 대해 부모는 그런 사실 없다는 의견이며 아들이 너무 예민해서 오해하는 것으로 보고 계세요. 저는 중학생 때까지 학교, 학원 외 혼자 외출한 적이 없습니다. 외출 시 부모가 조부모 앞에 무릎을 꿇고 1시간 벌 서는 것을 알고 안 하게 되었습니다. 평소 현관 앞 작은 방에서 혼자 지냈고 거실에도 함부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모친으로부터 꾸준히 너 때문에 자신이 이혼하지 못한다는 하소연을 들으면서 살아왔어요. 모친의 대화 방식은 영화 사도에 나오는 영조라고 보면 됩니다.
넌 너무 예민하다, 소심하다는 말을 평생 듣고 살았으나 결혼 후 아내에게까지 본인을 그리 말하는 걸 보고 화가 많이 났습니다. 어릴 땐 몰랐으나 크면서 모친이 조부모에게 혼나지 않으려 더 나서서 아들을 감시한다는 걸 알게 되었네요. 모친을 이해해보려 존댓말로 극진히 부모 대접을 하거나 모친이 원하는 성적을 유지하거나 대외적으로 상을 많이 받거나 하는 노력을 꾸준히 하면서 살았습니다. 모친은 원하던 정상적인 대화 방식에 대해 30년 가까이 꾸준히 요구하였고요. 부친과는 대화 나눈 기억이 없네요. 초등학교 내내 하교 후 온 가족이 보는 앞에서 가방 다 꺼내 내용물을 확인시켜야 했습니다. 중학교 입학 후에는 제가 극심히 화내니 씻을 때 몰래 열어보는 일이 계속 발생해 그냥 하교하면서 스스로 가방 다 뒤집어 거실에 펼쳐 보여준 후 방으로 들어갔네요. 모든 필기공책, 교과서 오늘 필기한 부분, 친구와 나눈 편지, 학교에서 받은 각종 서류 등을 모두 가족들에게 공개해야 했습니다. 자라면서 외사촌들과 항상 비교당했습니다. 거부하면 그때만 잠깐 미안하다, 엄마가 무식해서 그런다며 울고 다음날 되풀이 되었어요. 엄마가 더 불쌍한 사람이다. 그래도 부모에게 그러면 안 된다. 자식이니 순종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30년을 보냈네요. 대학 입학 후 늘 키워준 돈에 관해 얘기했으므로 기초 생활비 제외한 아르바이트비 전액 모친에게 줬으며 가능한 한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결혼 초까지 매 순간 죽을 것을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아내 권유로 정신과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공황, 조울 증세 극심해 종합병원 폐쇄병동까지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3년간 경제활동을 하지 못한 채 꾸준히 치료, 지방요양원 등에서 지냈어요. 병원비 치료기간 중 발생하는 생활비조로 부모에게 요구한 돈이 총 1억이네요. 아내와 처가의 심적 도움으로 많이 호전된 상태입니다. 처가는 늘 응원하고 긍정적으로 지지해주는 말투를 쓰는 분들이시고요. 부모보다 처가 부모님께서 사위의 취향, 식성을 더 잘 아십니다. 아내가 부모와 아들 사이에서 윤활제 역할을 하다가 결혼 7년 차에 우울증 진단을 받은 것을 계기로 부모와 영 끊어야겠다고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모친명의 아파트에 들어갈 때 당시 들고 있던 전세금 1억을 돌려받고 어차피 부모 지원금이었긴 하지만요. 부부가 모은 돈 합해 현재 다른 지역에 보금자리를 꾸렸습니다. 정신과 치료 필요로 했던 증상이 많이 좋아져 스스로 경제활동을 한 지 5년가량 됩니다. 저는 지금껏 지원받은 2억 5천만 원은 본인이 받아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후 부모 부양 의무 질 생각이 없고요. 부모에게 사과받은 적 없으며 모든 피해 사실이 없다는 처지만 전달받았습니다. 결혼 당시 저는 학생이어서 부모 지원 5천 받은 것, 아내 모은 돈 3천, 처가 지원 2천으로 전세에 혼수를 하고 결혼식을 했네요. 당시 저희 부부 나이 20대 중후반이었고요. 그리고 부모 역할을 할 자신이 없어 아내와 상의 후 아이는 낳지 않았습니다. 아내, 처가 분위기 모두 다행히 아이를 원하는 건 아니어서 잘 협의가 끝난 상태이고요. 결혼 후 2억 5천 지원받고 부모와 연을 끊은 저의 입장이 온당한 것인지 객관적으로 평가받고 싶습니다. 모친은 아들이 너무 예민하고 소심해서 누구나 겪고 살 법한 일을 이해하지 못한 채 담아도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살아온 부모의 삶을 아들이 너무 이해해주지 않는 건 아닌지, 어쩔 수 없었던 선택을 자식으로서 너무 매몰차게 외면하는 건 아닌지 등에 대해 이견이 있는 상황입니다. 부디 제3자로서의 객관적 의견을 부탁합니다. 후기. 안녕하세요. 2년 전에 이곳에 글을 올렸던 사람입니다. 저는 아들 본인이고요. 댓글들을 보면서 참 여러가지 감정을 느꼈었는데 그땐 뭐라고 추가 내용이나 후기를 적을 수가 없더군요. 그 부분은 죄송하고 이제라도 감사한 마음을 꼭 전하고 싶어서 다시 글을 쓰게 됐습니다. 댓글들을 보면서 천륜을 저버리고 정말 나쁜 생각을 했던 과거의 제가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TV에 나올 법한 사건을 저지르고 싶은 충동을 결혼하고서도 내내 느꼈었거든요. 솔직히 정말 교도소에 갈 일을 저지를까봐, 그리고 아내까지 우울증 치료를 받게 되면서 용기를 내 도망쳤습니다. 처음 글은 잠적 이후 아내와 돈 관련해서 계속 이견이 있어 적게 됐습니다. 아내는 받은 돈은 그냥 돌려주고 끝내자는 처지, 저는 억울해서 안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안 그래도 병원비로 뭔 1억을 썼냐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그 글 상단에 썼듯이 아주 꼼꼼한 부분은 약간 수정했다고 말씀드렸죠. 거칠게 말씀드리자면 2억 5천이란 액수 자체는 어머니가 아내에게 늘 말씀하시던 액수입니다. 너희 밑으로 2억 5천이 들었다, 다 투자한 거다, 나중에 기대한다 등등.
그중 1억 5천은 전세금, 제가 계속 병원과 요양원에 있을 때 생활비로 지원받았던 돈이었고요. 남은 1억은 병원비와 요양원비였습니다. 처음 정신과를 다녔을 당시에는 보험 적용이 안 되는 부분이 컸고요. 초기 5년 정도는 주 1회를 그렇게 비보험으로 다니느라 진료비에 약값도 있었기 때문에 매달 실제 병원비로 나가는 돈이 꽤 됐고, 폐쇄병동은 아주 막바지였지만 누구나 알 법한 큰 종합병원 입원 치료였고, 실비 같은 보험이 되는 게 아니어서 생돈이 많이 나갔습니다. 그 외에 가장 큰 비용은 앞서 말씀드린 요양원비였습니다. 편의상 요양원이라고 했지만 당시 20대 후반, 30대 초반이었던 저로서는 앞으로 사회생활을 위해 최대한 이력이 남지 않게 좋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곳에 있느라 돈이 좀 들었습니다. 폐쇄병동과 요양원 입원은 스스로 나쁜 선택을 할 확률이 너무 높은 환자로 분류됐고, 실제 성공에 가까운 시도를 한 이력이 있었기 때문에 주치의 선생님께서 부탁하시다시피 오랫동안 권유하셔서 하게 됐습니다. 다행히 지금은 아주 많이 좋아졌고요. 이런 내용은 제 부모도 모두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병원비를 대줄 땐 항상 아내에게 미안하다고 했으면서 제가 없을 땐 저렇게 온갖 생색을 다 냈더라고요. 당시 아내는 결혼한 성인이 어떤 명목으로든 부모에게 돈을 받는 걸 못 견뎌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돈을 돌려주고 끝내고 싶어 했습니다. 저도 아내도 몰랐지만 그땐 아내도 우울증이 극심해진 상황이었고, 의사 선생님들 말로는 고도의 가스라이팅이 있었던 거라고 하더군요.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런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부모와 완벽히 분리되고 나서야 저희 부부는 대화다운 대화를 하고 치료다운 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당시엔 주소를 옮기면 찾아올까봐 그냥 잠적하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자꾸 장인어른 장모님에게 내 새끼 끼고 사니 만족하시냐, 행복하셔라 이런 문자를 보내오고, 외가 쪽의 며느리가 돈은 돈대로 먹고 아들 깨어내 연을 끊었다고 하소연을 해대서 사촌들에게 그렇게 살지 말라고, 이모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이런 호로자식 짓을 하느냐고 원망하는 연락들이 오는 통에 주민센터에 구비 서류 내고 정보열람 금지 신청을 했습니다. 그전에도 하고 싶었지만 정신과 몇 년 다닌 걸로는 안 된다고 해서 몇 차례 거부를 당했어요. 그런데 10년 가까이 치료를 꾸준히 받고 무엇보다 아동 성추행 경험이 의심된다는 전문가 소견서를 받게 돼서 뒤늦게나마 정보 열람 금지 접수가 승인됐고 주소도 이전할 수 있었습니다. 주소를 그냥 둔 상태로 그야말로 잠적만 하고 있어서 그 사이 저희 부부 재난지원금도 타갔더라고요. 주민센터에 문의하니 부모는 서류만 만들어 오면 그게 된다고 합니다. 꾸짖으신 분들도 계셨지만 얼굴도 모르는 많은 분이 격하게 제 마음을 알아주셔서 솔직히 10년 가까이 정신과 치료를 받은 것보다 더 위로가 됐습니다. 저와 아내는 지금도 꾸준히 정신과 상담 치료는 받고 있습니다. 저보다 더한 고통을 겪고도 훌륭히 하신 분들이 많고, 그럼에도 부모이기 때문에 용서하고 잘 지내는 분들도 물론 많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무엇보다 아내에게 더는 저 때문에 고통을 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저는 직장도 잘 다니고 있고 꽤 멀쩡하게 살고 있습니다. 의아하실지도 모르지만 댓글 달아주신 분들의 공이 절반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했습니다. 더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아내의 글. 안녕하세요. 저는 글쓴이 아내입니다. 아무래도 제 처지에서 글을 조금 쓰기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추가 글을 쓰게 됐습니다. 저희 지인 중 사정을 아는 분들이 글을 볼까봐, 특히 외사촌들, 내용은 정말 치밀하게 썼던 걸 우선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치료를 시작했을 때까지만 해도 남편은 과거 일을 아주 조각조각 기억하고 있었어요.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어릴 때에게 묻거나 둘이 또래니까 우리 어릴 때 저런 거 유행했지 어쨌지 하면 진짜 기억을 잘 못하더라고요. 연애 땐 남편 우울증 증상은 잘 모르다가 결혼하고 생활을 같이 하다 보니 이상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가장 심한 건 24시간 엄청나게 긴장을 하고 있다? 연애 땐 그냥 성실하고 꼼꼼한 사람이구나 생각했던 것들이 엄청나게 강박적 행동이었던 거더라고요. 이외에 이런저런 일들을 겪으면서 제가 권해서 정신과 치료를 시작한 거고, 정말 다행히 몇 선생님을 거쳐 잘 맞는 주치의 선생님을 만난 거랍니다. 제대로 치료 시작하면서 과거 기억이 많이 떠오르고 오히려 그러면서 상태가 쫙 나빠진 거였대요. 남편이 그 성악대 가해자 측 한 명한테 전화해서 사과를 요구한 적이 있는데, 그쪽에서 시부모님한테 항의하니까 아들 잘못 키워 미안하다고 오히려 가해자한테 사과를 하셨거든요. 그 이후로 안 좋은 시도를 심각하게 하게 돼서 폐쇄병동 입원을 했던 거였어요. 남편도 대학생 때 정신과에 한번 찾아간 적이 있대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 기억을 잘 못하다 보니 그 의사는 좀 어르신이어서 되게 혼낸 모양이에요.
그때부터 더욱이 내가 너무 소심하고 예민한가 보다 거의 확신을 해서 그 뒤로는 정신과는 아예 안 가고 스스로 막 강해져야 한다고 엄청나게 노력하듯 차에 저를 만난 거였거든요. 그리고 제 우울증은 제 개인적인 성격 영향이 큰 것도 있습니다. 전 너무 일반적인 한국 가정에서 컸고 아빠가 엄청나게 엄하셨어서 약간 책임감으로 지탱되는 장녀 스타일. 물론 저희 부모님은 저를 엄청나게 사랑하시고 해줄 수 있는 모든 걸 해주시려고 노력하는 분들이지만 본인들께서 아주 일반적인 부모님이셔서 그런지 시부모님 같은 분들을 상상을 못 하셨습니다. 설마 부모가 그랬겠느냐 설마 하는 저도 그렇고요. 저희 어머님을 이제야 저도 객관적으로 생각하게 됐지만 그냥 전형적인 푸근한 한국 엄마 같거든요. 자식밖에 모르고 평생 인내하고 부지런하게 사시는. 처음엔 저한테 정말 잘해주었습니다. 항상 미안하다 고맙다 네가 천사다 하시면서. 그러다 제가 남편 과거에 대해 다 알기 전에 남편이 철없이 엄마한테 냉정하다고 생각해서 오히려 엄마한테 왜 그래 오지랖 부리고 싹싹하게 하니까 저한테도 슬슬 아들만 알았던 모습을 보이시게 된 거죠. 아무튼 여기서 더 너무 구구절절 말씀드리긴 한정된 공간이니 남편은 그런 일이 있었던 사람임에도 의지가 정말 강하고 부모가 없다시피 해서 어디든 굴러다니는 책만 보면 읽고 또 읽었대요. 그것밖엔 특별히 할 게 없어서. 그게 마음 아픈 이야기지만 남편에겐 하나의 치료법 중 하나였던 것 같기도 해요. 지금은 저도 보호자 교육도 꾸준히 받고 제 우울증 치료도 많이 진행된 터라 무조건 남편 말과 행동의 지지와 응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라고 해서요. 댓글 달아주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남편뿐만 아니라 저에게도 큰 깨달음과 위로를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댓글 1. 조부모가 완전 쓰레기 중 쌍 쓰레기네요. 아들 내외 손주까지 소나기에서 올가미로 묶어 꼼짝도 못하게 하는 쓰레기 중 쓰레기들. 왜 부모는 반항 그 어떤 행동도 못했는지 답답하고 무능력과 자식과 아내를 사자구로 해서 빼내오지 못한 님 아버지도 불쌍하네요. 어릴 때부터 강압적으로 가스라이팅 당하면 수십 년을 살았으니 다들 그렇게 사는지 알테죠. 조부모로 온 가족이 희생당하고 정신적인 지배 속에 상처 투성이 뿐이네요. 안타까워요. 댓글 2. 힘내세요. 아내분도 같은 마음이시니 두 분이 서로 의지하며 잘 헤쳐나가실 거예요. 살아온 날들보다 살아갈 날들이 더 많으실 텐데 이제 행복한 추억 아주 많이 쌓아서 아팠던 과거 물량공세로 덮어버리시면 됩니다. 힘을 내세요. 오늘 제가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도 낭만캐스터와 함께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